안녕하세요. 사주를 혼자 공부하면서 가장 처음에 어렵게 겪게 되는 용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려고 만드는 영상이고요. 초보분들도 쉽게 찾아보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12지지라고 해서 그 분류 뭐 혹은 암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12지지에 대해서 볼 때 보통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보면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쥐, 그 다음에 소, 호랑이, 얘가 토끼였던가, 그 다음에 용, 뱀, 말, 양, 원숭이, 그 다음에 닭, 개, 돼지 이렇게 되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각 동물이 지니는 부분도 있고, 혹은 이게 계절적인, 그러니까 얘가 3월이든가 아무튼가 여기서부터 봄이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임묘진 여기서부터 봄이니까 녹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여름은 여기가 사오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을은 이 부분은 원래 흰색인데 안 보이니까, 아이고, 잘 안 보이니까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되고, 겨울은 해자축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실제 사주에서 우리가 왜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외워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그 캡처했던 부분들이고요. 실제 그 청가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여기 위에 부분에 나오게 되는 걸 거고요. 뭐 하늘의 글자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각각 걔네들의 그 에너지 혹은 기운에 맞게끔 배경 색상이 되어 있고요. 녹색은 나무, 그 다음에 하얀색은 쇠, 그 다음에 분홍색이랄지 빨간색은 불을 나타내고요. 노란색은 그 다음에 토, 흙을 나타낸다라는 거. 그리고 회색이랄지 혹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통은 어플마다 이제 프로그램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회색이나 좀 짙은 어두운 색이 나타나 있는 게 그 물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부분 역시나 이 부분을 대운이라고 부르고요. 대운, 여기를 세운, 뭐 이렇게 글자 조합들이 매일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월마다도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달력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사주팔자라고 하는 건 일간,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글자들의 힘이랄지, 그리고 운때마다 오는, 시기마다 오는 글자가 추가되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글자들의 싸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나 이제 지지라고 해서 여기 밑에 있는 칸에 있는 글자들이 나한테는 어떤 글자가 오고 이게 어떤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일단 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불이고요. 어, 일주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일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밑에 있는 여기 저게 사오미에서 보면 사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나랑 성질이 비슷한 불의 기운인데, 그 부분이 예, 정화, 그 다음에 여기는 사화. 정화는 정화는 음의 성질을 지니게 될 거고요. 순서대로 이게 요, 얘가 브러쉬로 그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을 이 천간할 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오미가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여요. 실제로 여기에선 안 보여요. 왜냐면 여기가 10칸 정도? 그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역시 잘 보시면 진, 사, 오, 미, 신유, 술, 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화가 플러스 오화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그러니까 기운은 같으면서 극성이 다른 요거를 겁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겁재가 되고 편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는데, 이것들을 나중에 배울 때를 대비해서 각각의 지지가 지니는 글자의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차피 상담하는 데 가서 전문가분한테 그냥 어떻게 물어보기만 하고 답만 원할 거면 굳이 알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사주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나도 좀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한자부터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2지지 12개의 글자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음양오행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한 게 약간 좀 얽히고 설켜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지를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순서가 여기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자수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자수가 여기에 나와요. 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목화토금수에서 토는 중립적인 영역이랄지 혹은 그 계절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더라고요.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목, 화, 금, 수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은 나무의 기운, 그러니까 봄처럼 뭔가 시작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화는 불처럼 이렇게 번지고 번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고, 그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름에 한창 번졌던 이런 기운들을 갈무리를 내서 그 뭔가를 응축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수의 기운으로, 뭐 수가 그 뭐 생식, 번영 뭐 이런 거랑도 관계가 있다라고 그런 글자에 대한 풀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계절들이 변화하는 건데, 보시면은 천간에서는 그 목화토금수가 순서대로 이렇게 두 칸씩 두 개의 글자씩 이렇게 양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지지에서는 이 봄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임목, 묘목으로 이렇게 양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절의 끝이라고 해야 되나? 계절이 넘어가는 간절기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렇게 토가 하나씩 붙어요. 진토, 미토, 술토, 축토가 이렇게 붙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으면서 그 계절들의 기운을 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편한 것 같더라고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그러면 봄부터 보통 계절이 순환하는 게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목, 묘목, 그 다음에 진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와, 오와, 미토, 그 다음에 신금, 유금, 그 다음에 술토, 그 다음에 해자축, 이렇게 해수, 자수, 축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주에서 보면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게, 잠깐 다시 다른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자고요. 내가 불이에요. 나는 정화라고 하는 불인데, 잠깐 이거 좀 지우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나는 불인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내가 태어난 이 부분이 보통은 내가 태어난 그 뭐라 그러지? 달? 요게 달이거든요. 미토니까 사오미니까 여름이네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자, 그러면 나는 불이에요. 불로 태어났는데 이 시기에 불은 과연 어떨까요? 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라고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가 내가 불인데 이게 계절이 여기가 수의 기운이 있다고 쳐봐요. 수의 기운. 그러면
나는 불인데 겨울에 태어난 불이 뜨거워봐야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뭐 여러 그러니까 이걸 물상론이라고 하든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절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떠올려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분도 저런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이 불은 사람들에게 뭐 인기가 있다. 왜냐면 그 겨울은 그 거의 춥고 그다음 어둡고 이러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기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통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설명을 한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계절이라고 하는 시기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자, 지지가 이거 방위를 나타내기도 하더라고요. 방위. 자료를 또 하나를 이제 직접 대충 만들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해놔서. 네, 깨끗한 화면에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동서남북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동쪽. 그림이 좀 이거는 좀 이상할 거예요. 동쪽, 여기는 서쪽이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기가 북쪽이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쪽이라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가장 뜨거워요? 남쪽이 뜨겁죠. 그래서 여기가 그 사오미가 이쪽 동네에 오게 되더라고요. 사오미가 이쪽 동네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해가 뜨기 시작하는 계절은 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 인묘진이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추운 게 겨울이니까 여기가 수의 기운이 오게 됩니다. 해자축이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원래 흰색인데 회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흰색으로 표시하면 안 보이니까 여기가 그 다음에 신유수로 오게 될 거고요. 그 방위들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한문을 외우실 때에 인묘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동쪽부터 인묘진, 밑에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외우다 보면 나중에 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방위상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들끼리 뭐가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외우는 방법들이 또 좀 더 편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시려면 지금 이제 하실 때 어느 정도 아까 자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계속 순환을 하고 글자들이 아까 계속 순서가 이렇게 60갑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구나. 천간이 10개고 그 다음에 지지가 12개니까 그 글자들끼리 하나씩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그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60이라고 하는 6개의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나 그런 것들도 실제로 그 안 만나는 글자들도 있어요. 조합이 안 되는 글자도. 그러니까 6개의 조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글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뭐 돼 있고 지금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12지지 12개의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띠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내는 게 결국 계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지지에는 그 계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어,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가 있다. 그 글자들끼리 조합이랄지 배치들을 보고 어떤 기운이 더 세고 나는 어떤 특성들을 더 지닐까. 그러니까 이 글자들을 계속 보다 보면 예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그 자연이 지니는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봄의 기운을 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라는 뭐 그런 공통적인 이것도 어찌 보면 그 사람을 분류해는 통계학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혈액형이랄지 아니면 뭐 심리 테스트 뭐 MBTI 그런 것들하고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지의 12글자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 글자가 지니는 예를 들면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의 기운이면서 그 다음에 양의 기운을 띄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그러니까 써서 이렇게 막연하게 외우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노출을 하면서 보면서 뭐 사주팔컴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어플이랄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주 봐야지 글자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주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한문으로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도 또 하나의 그 언어? 뭐 이런 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저도 이것들을 만들면서 또 복습을 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또 들어가면 또 계절마다 또 성향이 엄청나게 또 이렇게 확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글자의 자리마다 어, 지니는 특성도 차이가 있고, 근데 초보자가 그런 것까지 처음부터 다 알 생각은 조금은 욕심이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모르겠으면 차분하게 보시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을 해주시면 아마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계속 알림이 갈 거예요. 그리고 사주는 되도록이면 그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이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댓글로 혹시나 제가 잘못 설명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시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준비를 한다라고 해도 영상이 좀 길어지고 좀 지루하고 느슨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